여러분은 도파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최근 들어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입니다. 인간의 쾌락과 관련이 크죠. 쉽게 말해 보상 심리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은 우리가 사용하는 SNS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쁩니다. 근무 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물가는 더 오르고 있죠. 바쁜 현대인에게 자유시간이 존재할까요? 존재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적겠죠. 많더라도 체력이 부족하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시간을 보낼까요? 어느 것이든 제약이 적은 걸 하겠죠. 힘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사람들은 이제 몇 시간씩 운전해서 어딘가 찾아가거나 무언가를 시간을 들여 관람하거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집에 누워 핸드폰 작은 화면 속에 빠져있죠. 보고 싶은 드라마가 보고 싶으면 16부작을 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1시간 몰아보기가 있죠.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구매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20분 결말 포함 요약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일상,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딜 들어가든 넘쳐나거든요. 릴스, 틱톡, 쇼츠, 이제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통해 꽤나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극적이에요. 휙휙 넘어가는 화면을 멈출 저 손가락을 위해 1분 안에 많은 것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예능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배우고, 운동 방법도 배우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실시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짧고 빠른 시간을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가성비라는 말이 시작되었죠. 현재 우리의 문화는 가성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돈, 시간, 체력이 덜 드는 것, 우리는 그런 문화 생활을 하고 있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세상은 더욱 빠르고 짧고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한정된 공간에 가정해진 긴 시간 동안 높은 금액의 티켓을 구매해 관람해야 하는 영화관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도 결국 점점 짧아지게 될까요? 영화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음악, 책, CD 등의 길이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분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화는 일반적으로 120분의 러닝타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수많은 러닝타임의 시도 끝에 120분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930년대부터 90분에서 120분의 러닝타임을 유지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러닝타임의 최적인 시간은 104분이라는 말도 있죠. 영화의 러닝타임에는 여러 요인이 적용되는데 가장 먼저 산업적인 요인입니다. 관객과 제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이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이 그래프 속에서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여가를 즐기고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중간에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문화생활비와 제작비 둘 다 적합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분량이 러닝타임이 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1시간의 영화를 관람한다면 관람객은 아쉬울 것이고 4시간의 영화를 제작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산업은 힘들어지니까요. 또 TV와 극장의 편성, 회전율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상영과 방송 간격, 사이 광고와 관객의 입퇴장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극장을 찾는 시간대와 시기들을 고려해 상영 시간표를 짤 때에는 전후 광고와 입퇴장 포함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또 할리우드식 산막 구조는 120분의 러닝타임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당한 구조와 배치에 좋은 정도의 시간이 120분이라고 합니다. 빠질 수 없는 이야기도 있죠. 바로 인간의 생리적 구조상 방광은 보통 2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2시간을 넘어간다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영화는 이제껏 120분의 러닝타임을 유지해왔습니다. 공식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필름을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화는 디지털화되면서 필름과 창고 등의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 말은 영화 분량의 제한 또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러닝타임보다 길었던 영화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숏폼 시대의 롱폼 영화들입니다. 3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들은 2014년 개봉한 인터스텔라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바타물의 길, 오펜하이머, 플라워 킬링 문도 3시간을 넘는 긴 러닝타임을 가졌었죠. 사람들의 평은 어땠을까요?
러닝타임에 관한 코멘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80분을 넘나드는 러닝타임에 대해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극찬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길기에 좋았다,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로 평이 갈리는데요. 긴 러닝타임에 대한 코멘트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비례한 퀄리티, 그에 걸맞은 분량의 내용, 그리고 가격입니다. 먼저 퀄리티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3시간이 넘어 오히려 영상미가 무뎌졌고 과잉된 서사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 초당 약 2억 3천만 원짜리 불꽃놀이, 번뜩이 다 어느 지점부턴 급격히 피로해진다. 극한의 몰입감으로 3시간 동안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3시간마저도 모두 담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완벽했다.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에 대해 오히려 장잠이 되었다는 입장과 부지라는 입장이 공존합니다.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이 갈리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다음은 분량과 내용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3시간 동안의 다큐 감옥, 자다 일어나도 그 장면이다. 이해할 시간 없이 무자비하게 흘러간 3시간짜리 폭주기 관차. 짧고 빠르며 간편한 것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뇌가 자극에 절여져 즐기지 못한 게 슬프다. 3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다. 이럴 거면 6부작 OTT로 내는 것이 낫지 않나. 익숙치 않은 내용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집중시키는 매 1시간이 각각의 가치가 있다. 이럴 거면 분량을 나누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에 보는 것은 힘들다는 말인데요. 보통 러닝타임이 길어지는 영화들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 내용을 잘 풀어내느냐가 관점인 것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가치로, 누군가에게는 무자비로 다가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똑같은 가격의 3시간이면 50% 할인 개꿀 아닙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더 긴 영화를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꿀이 맞겠죠. 그렇다면 90분짜리 영화를 본다면 그것은 손해라고도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긴 영화들, 앞으로 계속 길어질까요? 예술이란 본래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점점 짧아지고 자극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화의 러닝타임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영화라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켜 러닝타임을 유지하게 될까요? 혹은 점점 더 길어지며 영화관이라는 공간과 영화만의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영화는 앞으로도 영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여러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화 탄생 이후로도 쭉 그랬듯이 영화의 큰 틀은 영화만의 것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만의 특색이 짙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영화가 변화를 맞이하기를 혹은 유지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영화를 응원해주세요.